전투기의 심장은 바로 엔진입니다. 그 어떤 첨단 레이더, 미사일,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도 강력한 엔진이 없다면 그 모든 성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도전하고 있는 과제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엔진 프로젝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면허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부품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어떤 재료와 가공법을 활용하는지는 절대 외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배워내고 쌓아 올려야만 하는 지식과 기술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거쳐 이제는 독자 엔진을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김경훈 상무의 말처럼 이번에 개발되는 엔진은 기존과 단순히 같은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크기, 같은 체적을 가진 엔진 중에서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차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내다보고 개념 설계를 진행했으며 15개 이상의 새로운 핵심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엔진 개발의 핵심은 3가지, 소재, 설계, 제조입니다.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엔진의 형상과 두께, 무게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추력과 성능이 바뀝니다. 좋은 소재가 있다면 얇고 가벼운 부품을 설계할 수 있고 높은 출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재를 실제로 가공하지 못하면 설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반대로 가공 능력이 뛰어나다면 더 과감한 설계에 도전할 수 있죠.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항공 엔진 기술의 본질입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첨단 엔진 소재는 49종. 이 중 한국은 이미 3종의 개발을 완료했고 14종은 중간 단계까지 진전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제 역시 산업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추진 중입니다.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길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를 분명히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엔진 산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입니다. 엔진 한 기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과 기관이 협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 산업 생태계 자체가 성장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국가가 투자한 비용의 수십 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까지 도약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독자 엔진을 갖게 되면 수출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면허 생산 엔진은 판매량조차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은 스스로 수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한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의 동급 엔진을 완성하는 것,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김경훈 상무의 다짐은 단순한 기업인의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가 공유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한국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세계 최강의 엔진을 세상에 내놓게 될까요?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와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을 면허 생산하거나 수입에 의존했죠.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면허 생산을 통해 기술을 흡수했고 정비와 유지 과정을 거치며 독자적인 설계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면허 생산을 단순한 조립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제작 방법, 공정 순서, 소재 가공 기술 등은 결코 공개되지 않으며 한국은 이 과정을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정비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쌓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부품을 설계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 독자 엔진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합니다. 치수가 미세하게만 어긋나도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가공 과정에서 표면의 손상 정도, 미세 구조의 변화까지도 철저히 규정됩니다. 그만큼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한국은 수십 종의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정비하며 이미 상당한 경험치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닙니다. 항공 엔진은 국가 전체 산업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소재,
산업, 정밀 가공, 열처리,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분야가 동원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이 한층 성숙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엔진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엔진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기 수출에서도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을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에 수출하려 할 때 엔진이 외국산이라면 수출 승인 자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장착된다면 그 모든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국가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더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독자 엔진 개발은 전략적 의미도 큽니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공군력은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엔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자립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산 엔진은 기술, 산업, 경제,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성과입니다. 아직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합금 소재, 초정밀 가공 기술, 온 고압 환경을 견디는 터빈 설계까지 하나하나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이 실패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시작조차 못하는 나라라면 몰라도 한국은 이미 엔진 개발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남은 것은 속도와 실행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다짐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국산 엔진의 굉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미래성입니다. 단순히 KF-21 전투기에 맞는 엔진을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개발되는 엔진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공군력을 지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개념 설계 단계에서 이미 한국은 최신 전투기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스텔스 성능, 초음속 순항 능력, 장거리 작전 지속 능력 등 차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엔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처음부터 발전 여지를 남겨두고 설계함으로써 시간이 흐르더라도 개량을 통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재 개발은 이 미래성을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초고온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합금, 가볍고 강력한 복합 소재가 없으면 차세대 엔진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49종의 첨단 소재를 식별해 놓았고 그중 일부는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남은 과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연구가 단순히 군사용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공 엔진 기술은 민간 항공, 우주 탐사, 심지어 발전 산업에도 응용됩니다. 즉, 국산 엔진 개발은 한국이 전 세계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민군 겸용 기술로 이어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엔진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소수의 나라만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할 수 있으며 그만큼 시장 장악력도 막강합니다. 엔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이 지금 이 독점 구조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경쟁은 치열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강점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이 내세우는 차별화는 바로 동급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같은 체적, 같은 크기를 가진 엔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구현하겠다는 목표죠. 이는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면허 생산과 정비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에 기초한 현실적 도전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산업 연계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선, 반도체, 정밀기계, 화학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이 모든 역량을 항공 엔진 개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가공 기술과 첨단 소재 연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엔진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속적인 투자와 실행력입니다. 엔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제품 제작, 반복되는 시험, 실패와 교정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단순히 하나의 엔진이 아니라 한국을
엔진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거대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의 굉음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로 그리고 위협적인 강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 개발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산업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결코 한두 개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부품, 수천 가지의 정밀 가공,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개발은 곧 국가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터빈 블레이드 하나만 보더라도 극한의 고온과 압력을 견디기 위해 특수 합금이 필요하고 이 합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팅 기술, 냉각 기술, 표면 처리 기술까지 결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부품이 탄생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금속, 화학, 기계,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엔진 개발은 단순한 방산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 투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 엔진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정부가 투입하는 개발비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을 고도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국산 엔진은 국가의 자주성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엔진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을 해외에 판매하려 할 경우 외국산 엔진을 사용하면 반드시 원산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한국의 방산 외교와 수출 전략에 큰 제약이 됩니다. 하지만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수출의 자유, 거래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경제적 이득도 엄청납니다. 항공기 엔진은 소모품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교체, 정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부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보수 시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파급력입니다.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곧 다른 산업에도 활용됩니다. 초정밀 가공 기술은 반도체와 의료기기 산업에, 고온 소재 기술은 발전 산업과 원자력 분야에, 복합 소재 기술은 민간 항공기와 우주 탐사에까지 확장됩니다. 결국 엔진 개발은 한국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 정치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한국이 합류하게 된다면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기술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전략적으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산 엔진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의 동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한국의 기술력, 산업력, 외교력, 안보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자산입니다. 엔진 개발의 성패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돌파하고 산업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연결하며 국제 경쟁 속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한국은 이미 출발선을 넘어섰습니다. 남은 것은 끝까지 달려 완주하는 일뿐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한국은 진정한 엔진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국산 엔진 개발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분명 눈부시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신뢰성 검증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강력한 출력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수천 번의 시험과 실전을 견뎌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엔진 개발에 수십 년을 투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엔진 결함은 전투기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조종사의 목숨과 국가 안보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 중인 엔진 역시 무수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엔진 개발은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자금을 투입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을 맞잡고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엔진 개발이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엔진 시장은 소수 강대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 엔진으로 진입하려면
기존 강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엔진을 의존해야 했던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 빠른 개발 속도와 실행력을 보여온 나라입니다. KF-21 전투기 자체도 불과 몇 년 만에 시제기를 완성하며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첨단 산업 전반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이 항공 엔진 개발에도 직결됩니다. 셋째, 강력한 인적 자원과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살린다면 한국은 충분히 독자 엔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만 보더라도 초기 개념 설계와 핵심 소재 개발이 이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국산 엔진의 완성은 한국 방위산업 전반의 도약을 촉발할 것입니다. 엔진이 확보되면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기, 헬리콥터, 민간항공기, 심지어 우주 탐사선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글로벌 항공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을 뛰어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과제입니다. 이 길은 험난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완주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 엔진 개발의 최종 목표와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이 도전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즉 국가 항공우주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국산 엔진은 한국 공군력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의 심장은 늘 외국의 허락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독립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는 일이 됩니다. 둘째, 방산 수출의 판도를 바꿉니다. KF-21 전투기가 완전히 국산 엔진으로 비행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수출 제약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전투기 수요가 높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민간항공과 우주 분야로의 확장입니다. 엔진 기술은 결코 군사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민간 여객기, 수송기, 미래의 우주선까지 국산 엔진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온 합금, 복합 소재, 정밀 가공 기술 등은 전력 산업, 의료,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국가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넷째, 한국의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가 그 예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단순한 신흥국을 넘어 선진기술 강국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외교적 협상력과 국제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신뢰성 검증, 수천 회 이상의 비행시험, 그리고 세계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야에서 한국은 끝까지 버텨내야 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과 의지를 갖춘 한국에게 이 길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상무가 말했듯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다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해 보이던 수많은 도전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우주 발사체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 엔진 개발의 성공은 단지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강력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날 한국의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질 엔진의 굉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에 향한 선언,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당당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엔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지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을 가르는 국산 엔진의 굉음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될